자, 이제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별로 끊어서 녹화를 올릴 테니까 이 녹화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에너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운동과 에너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학문입니다. 단원이에요. 자,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차이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물체가 운동할 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운동할 때 일과 운동 에너지 관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 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올라갈 때 되게 두근거리고 떨어질 때 짜릿한 자이로 드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이로 드롭에 대해서 어떤 운동인지 한번 이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면서 이 자이로 드롭을 조금 더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자이로 드롭을 볼 때에는 한정된, 지금 딱 보니까 롯데월드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느낌을 보고 한번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1.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해서 속력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연속적인 사진을 보고 속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무늘보에게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속력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우리가 속력이란 건 알고 있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죠. 이때 거리는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볼게요. 운동을 어떻게 기록할까?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하면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보기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자라고 합니다. 줄자를 붙이고 고정을 하고 물체 운동을 한번 촬영을 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 학습지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일정한 시간으로 기준을 두고 사진을 찍었다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찍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의 촬영을 한 뒤에 다음 시간에 이만큼의 위치에 가 있던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만큼의 위치에 가 있었고, 이만큼. 계속 해볼게요. 8, 9, 10, 11. 자,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와 5번과 6번 사이의 거리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물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가장 많은 이 1, 2번 구간의 속력이 5, 6번 구간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의 내용 한번 볼게요.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하게 되면 한 장의 물체가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우리는 속력을 비교할 수가 있대요. 아까 말했듯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체 사이의 거리와 거리 시간 간격을 알면 속력을 구할 수 있대요. 즉, 간격이 멀수록 빠른 거였고 가까울수록 느린 거였으니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내용 볼게 한번. 속력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터 퍼 세크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우리 hour 킬로미터 퍼 아워란 것도 있었고요. 뭐 우리 센티미터 퍼 초도 있겠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단위에 대한 조그만 설명을 해볼까요? 단위는 우리가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거리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우리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시간은 1초, 1분, 1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각각의 관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1m는 100cm죠. 1cm는 10mm라고 하죠. 우리 또 1km는 1000m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1000m 분의 1kg이라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 1000m가 1kg이라며, 1km라며.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됩니다. 우리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해도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바꿀 때는 이 변환하는 기호 혹은 문자 이런 형태로 하나씩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시간. 1시간은 60분이죠. 1분은 60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1시간은 몇 초일까요? 정답은 66에 3600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시간을 이용해서 속력의 단위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시속을 초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속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속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킬로미터 퍼 아워일 겁니다. 초속은 미터 퍼 세크라고 거의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 72km per hour를 변환을 시켜볼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얘는 분수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가 요거다 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다?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꿔줘야 되고 아워는 초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킬로미터라는 걸 이 식에서 없애줘야 돼. 어떻게 할 거냐? 72 곱하기 1시간 1km는 곱할 거야. 1km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이 킬로미터 단위를. 그래서 1km. 아까 몇 미터였죠? 1000m. 곱하기. 노란색 잘 안 보이네. 곱하기. 이번엔 시간을 바꿔줄 거야. 약분하려면 위에 있어야겠죠? 1시간은 아까 초로 바꿔주려고 했죠? 3600초. 그럼 여기서 봅시다. 킬로미터는 날아갔어요.
hour도 날아갔어요. 미터랑 초만 단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만 미터 퍼 세크라는 거죠. 약분을 해보면 0 2개 지우고 72랑 36은 얘가 2가 되고 20m per sec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꼭 이 내용을 알아두세요. 학교에서는 초속을 시속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는 한번 해보시고, 자, 아래 있는 0.2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 모습을 연속해서 나타냈대요. 시간 간격을 0.1초로. 자, 여기 포인트가 0.2초를 0.1초로 한다고 했죠. 그럼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0.2초래. 갔을 때 0.2초래요. 그러면 0.1초면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더 사이 간격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번 1단어 1차 시대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